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김원봉 발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회 정상화는커녕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이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대한민국 언론을 지켜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선 쉽게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내용 중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민간 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 비정규직 규모 OECD 수준으로 감축, 알바 존중법 등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과연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 일부 특수계층만을 위한 그런 나라는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에 관해 더 이상의 대책은 없는 걸까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로 끝나자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임기 시절에 업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래서 더 북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대화 교착 상태에 빠진 문재인 정부였는데요.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참모직들이 연이어 대북 제재 해지 없이는 추가적인 대안은 없다고 못 박은 현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제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의 답변으로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며 사실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과 접촉은 계속 시도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표명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한과의 대화가 재추진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의 차후 관계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에서 언급한 것을 볼 때 외교 정책을 지금까지 잘 이행해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도 강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시간이 북한 편인가 미국 편인가 라는 물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이슈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다 계산하지 않았겠는가라며 정치, 선거 스케줄을 보면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최근접에서 위협하는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북한의 무기 개발, 발사, 핵실험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의 개발은 위험하다 판단하여 많은 나라가 북한을 제재 압박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북한의 이러한 압박에 동조하기는커녕 미국과 북한과의 사이를 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의 안위를 걱정, 안보를 지켜내는데 여념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지원을 계속 주장한다는 것도 이상한 부분인데요. 얼마 전 세계식량계획 WFP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800만 달러를 공유하기로 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00만 달러 공여 외에 추가로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미 정부 내에서는 합의가 된 것은 아닐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 일본,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번 정부의 정상회담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수로 작용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됩니다. 최근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강경한 입장을 여러 번 드러냈었는데요.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이행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남북 교류 협력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며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나 인적 교류 같은 것으로 역사적인 북남 선언 이행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밝혔었고, 대화의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멈추고 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던 북한이랑 어떻게 낙관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800만 달러 이후에 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병행해서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고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작년 싱가포르에서 쌓아올린 신뢰를 토대로 우리는 하노이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면서, 비록 우리가 북한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서로 상세한 입장들을 교환했고 많은 사안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좁혔으며, 미국은 제재 해제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무엇이 수반되는지, 그 목표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노이에서 북한의 입장은 그런 이해에 대해 많이 미치지 못했지만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여전히 힘든 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모든 남북관계 사안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으니,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하고 하노이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양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에 더 밝고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하는 항구적인 평화를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 주요 참모직들의 대북 압박론과는 다른 입장인데요.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는 다르게 적절한 압박과 대화 유지를 번갈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게 대화가 가능함을 강조하면서도 경고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서, 정치적으로는 상황이 분명히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우리 방어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기에 주한미군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한 능력은 결코 조화될 수 없다며, 내일 싸운다면 그것은 늦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은 이 지역의 어떤 중요한 안보 및 경제 사안도 한국과 일본 모두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에, 미국은 지속해서 북한이 비핵화라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제가 북한 그리고 지역적, 세계적 영향이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한 전략적 책무에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이번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 해지는 없다고 강력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조건적인 대북 편향 정책에만 치우쳐져 있는 누군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력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2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소형 탄도미사일에 북한의 핵 소형화가 완성된다면 그때는 정말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이나 원조가 아닌 압박 정책에 동조를 해야 한다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작금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속이 답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